베드가 넓어서 그런지 히팅에 3분이나 걸립니다. 그래도 54도가 되면 노즐을 가열하기 시작해서 동시에 출력 온도에 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력은 일반적인 보급형 3D 프린터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괜찮아요. 먼저 큐브 테스트입니다. X축은 19.92, Y축은 19.99, Z축은 19.93 모두 기본 공차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다음은 앵글 테스트입니다. 출력 품질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곳이 여기부터네요. 75도까지는 서포트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브릿지 테스트입니다. 뒤집어 보면 첫 번째가 10mm인데 거의 바닥에서 출력한 것과 마찬가지로 출력되어 있습니다. 아주 잘 나왔어요. 그런데 20mm부터는 첫 레이어가 아주 살짝만 붙어 있어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브릿지 거리가 짧아도 요즘 프린터 생각하면 20mm까지는 나와줘야 하는데 좀 아쉬운 품질입니다. 뭐 30mm부터는 볼 필요도 없겠네요. 벤치 테스트는 괜찮습니다. Z축이 듀얼 로드로 되어 있는 것 치고는 레이어가 그렇게 정교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수준입니다. 원의 표현도 괜찮고 아크의 표현도 괜찮습니다. 확실히 10mm 브릿지까지는 만족할 만한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관세까지 합친 가격이 26만원 언저리이고 이 가격에 2만원 베드는 현재로서는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나쁘지 않아요. 나사선도 테스트 해봤습니다. 이것도 잘 나왔습니다. 체결도 잘 되네요. 하지만 브릿지 테스트와 마찬가지로 20mm 브릿지는 좀 부족합니다. 이게 사실 원인이 있습니다. 익스트루드 뭉치가 KP3S와 같은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냉각팬이 비슷한 성능을 내야 하는 것이 맞겠지만 팬 덕트에 문제가 있습니다. 덕트의 방향이 노즐의 아래쪽으로는 아주 약한 바람만 느껴지고요. 거의 대부분의 바람을 히팅 블럭 쪽으로 보냅니다. 출력물로 바람이 충분히 가지 않으니 출력물을 제대로 식혀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히팅 블럭을 냉각시키는 꼴이라 노즐의 온도도 자주 바뀌는 편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거 누전이 좀 있습니다. 약하긴 하지만 요 나사에서 전기가 흐릅니다. 마를린 펌웨어로 업데이트를 해봤는데 마를린을 사용하니 괜찮더군요. 오리지널 펌웨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필라멘트 센서가 X축에 달려있다 보니 필라멘트를 이렇게 바닥에 놓아야 합니다. 이거 습기를 먹은 필라멘트는 바로 끊어지겠더라고요. 필라멘트 센서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면 되겠지만 배선 역시 이동시켜줘야 합니다. 제가 유독 뽑기 운이 없어서 저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제품들도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끔 일어나는 특이한 버그들도 있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뜬금없이 파일이 없다는 에러가 나더라고요. 분명 TF 카드는 꽂혀 있는데 말이죠. 출력을 중간에 멈추는 경우는 중2병 마냥 X축이 홈으로 가지 않고 반대로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출력 중에 일어나는 에러는 아니니 얼마나 다행인지. 그리고 레벨링. 베디의 면적도 있고 평탄도도 그렇게 좋지 않아서 오토 레벨링을 달려고 했었습니다. 마침 노는 BL 터치가 2개나 있었거든요. 그리고 업그레이드 사용자들을 위해 보드에 이미 오토 레벨링 자리가 따로 만들어져 있고 센서를 장착할 나사 구멍도 있었습니다. 배선도 제대로 했고 펌웨어도 잘 설치했습니다. 설치는 굉장히 쉬웠습니다. 오토 레벨링을 설치하고 나머지 대형 출력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안됩니다. 좀 알아보니 칩셋 문제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작년 버전까지는 이게 어떻게 설치가 된 모양인데 올해 버전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뭐 역시나 뽑기 운이 안 좋은 저만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관련 자료의 댓글을 살펴보니 저 같은 문제를 겪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게다가 공식 홈페이지에서 지원하는 오리지널 펌웨어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펌웨어를 오토 레벨링으로 업데이트했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다시 기본 펌웨어로 되돌리려고 해도 돌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와, 이거 굉장히 난감하더라고요. 거의 일주일가량을 이 문제로 골머리를 썩었습니다.
펌웨어 설치만 30번 이상 한 것 같아요. 배선에 문제가 있나 싶어 모든 경우의 수로 배선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킹룬 업체 측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답변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서너 개의 메일을 연달아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니 제가 참조가 된 빈 메일이 왔습니다. 뭔가를 하고 있으니 기다려라, 뭐 이런 뜻이겠죠. 너무나 신선한 대응이라 로튼토마토 99점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고도 답이 없어 이제 오토 레벨링은 포기한다, 기본 펌웨어를 달라는 메일을 하나 더 보냈습니다. 그제서야 링크를 달랑 하나 보내주더군요. 그런데 이게 원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펌웨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일을 보내서 닥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펌웨어인 것이죠. 이 주소는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좀 황당하더군요. 3D 프린터 자체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범해요. 사실 29만원, 30만원대라면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겠지만 제가 산 가격대에 배드 300이라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최신 펌웨어를 공개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제공하는 킹룬의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하지만 이것도 공장에서 심어져 나오는 펌웨어와는 좀 달랐습니다. 그나마 이 버전은 다행히 작동은 하더군요. 오토 레벨링 하실 분들은 실패 시 다시 돌아갈 수 없으므로 신중을 기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진짜 복불복인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야 언제든 제공 가능하다지만 언제 만들어줄지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기왕 날린 거 인터넷에 검색 가능한 모든 멀린 펌웨어도 설치해봤습니다. 그런데 좀 재밌는 게 KP5L은 두 가지 버전이 있더라고요. 완전 조립형 풀 DIY 버전이 있고 절반 조립형 하프 어셈블 버전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받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하프 버전을 받으실 겁니다. 이것도 보드가 서로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마를린 펌웨어는 풀 버전에 맞춰진 것 같았습니다. 아예 작동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오토 레벨링이나 압출량 등 많은 것이 다릅니다. 거의 초창기 3D 프린터처럼 맞춰야 했습니다. 딱 하나, 러시아 친구가 만든 펌웨어가 어느 정도 작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어는 진짜 하나도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이지 언어의 장벽이 이 정도란 걸 처음 느껴봤습니다. 이 친구와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펌웨어가 안 맞는 사람들이 자꾸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걸 영어로 다시 만들 방법이 없다는군요. 확실히 이해가 가는 이유였습니다. 아무튼 킹룬에서 받은 펌웨어로 돌아와 이것저것 만지고 있으니 갑자기 내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나 싶더라고요. 이게 과연 입문자 혹은 초보자가 다룰 수 있는 수준의 프린터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KP5L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보급형 프린터들이 가진 문제죠. 이것이 가성비가 좋다는 것이지 입문용으로 사용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입문용이나 초보자용은 가격대가 좀 있더라도 최소한의 세팅으로 출력이 가능한 제품들을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3D 프린터는 내가 만든 것을 입체로 출력해주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누르면 나와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AI가 일을 하는 시대에 아직도 이런 것으로 시간을 보내야 한다니 참. 뭐 우자지단간에 저야 어떻게든 새로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하기야 하겠지만 지금은 진이 빠져서 킹룬에는 당분간 아무 짓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점수는요,